자, 데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액의 파트. 자, 일단은 원가액의 기초 11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1번. 다음 중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고정원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긴 해드렸는데 한번 써드리긴 할게요. 고정원가는 조업도에 단가가 있을 때 총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는 불변이라 그랬었고요. 그러고 단가는 감소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 형태가 도출되는 걸 우리가 고정비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건 흔히 감가상각비, 다음에 이제 임차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고 제가 드렸던 이제 깜지, 우리 수업 이제 진도로 나가고 있는 깜지 같은 경우는 보충 설명하실 때 그거 보시면 좀 좋겠죠. 수업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1번서부터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오케이. 그래서 고정비 같은 경우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지출되는 부분이 고정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학원의 임차료 같은 경우는요, 수업을 하든 하지 않든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 2번.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관련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총원가는 불변이다. 되셨죠? 오케이 받고. 3번.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조업도 단위당 비용 단가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1, 2, 4가 되면은 단가는 150, 25 오케이 감소한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조업도가 감소하면 4, 2, 1이 되면은 단가는 25, 50, 100 증가하겠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할 때 원가 행태는 조업도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흔히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요걸 이제 나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업도가 0이어도 일정한 고정비가 발생하고 라고 적혀 있으시죠? 뒤에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입니다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앞에 거는 고정비니까 말 그대로 고정비 얘기시고, 다음에 뒤에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죠?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변동비라 그러시죠? 그래서 고정비랑 변동비의 특성을 둘 다 갖고 있는 원가를 뭐라 그럴까요? 를 물어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변동비라 그러시죠. 그래서 준변동비 같은 경우는 흔히 부르실 때 혼합원가라 그러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혼합원가는 그래프로 봤을 때 고정비 부분과, 이걸 흔히 기본요금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고정비 부분과 다음에 고정비를 오버하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요금이 증가하는 형태, 이 부분이 변동비 부분이시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의 특성을 둘 다 갖고 있는, 이걸 우리가 준변동비라 그러시죠. 이제 밖에서 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제 설명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택시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타시게 되면은 이제 일정 키로수까지는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 키로수가 오버해서 나가시면은 그 요금 자리부터 증가해서 나가시죠. 그걸 우리가 변동비라 그러실 수 있고, 기본 요금을 고정비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걸 준변동비 혼합원가라 그러시게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13번. 3일은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보이시죠? 급여는 보통 노무비거든요. 노무비는 변동비에 이제 의미가 좀 많아요. 자, 뒤에 보시면은 딱 바로 보자마자 변동비 찍으시면 안 되고 문제를 조금 보셔야 돼요. 월 20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기본급이 정해져 있대요.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본급이 150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시간당 20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시간당 12,500원이 지급된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늘어날 때 계속 12,500원씩 쌓여간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요런 그래프는 방금 위에서 준변동비라 그랬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4번.
계속 가볼게요. 아래 요거 방금 위에서 그렸죠? 준변동비였죠? 그래서 준변동비는요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둘 다 갖고 있는 혼합원가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보자마자 바로 3번 되셨죠? 한 번 더. 조업도와 상관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이거 고정비 얘기시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감소한다 그러시면 다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러시면 고정비 얘기예요. 다음 또 갈게요. 4번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단위당 원가는 0에 가까워진다. 작아진다는 얘기시죠? 고정비 얘기겠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아래 가볼게요. 아래 15번 병원의 급료를 분석해 보니 간호사의 급료는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대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기본급이 있을 텐데 월 20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무일수 관계없이 기본급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네요. 그러면 다시 죄송해요. 다시 그러면은 월급이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월급이 이렇게 있고 20일 이상을 근무하면은 여기가 20일이라고 봤을 때 20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이렇게 있고 20일 이상을 근무하면은 월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100이면은 20일을 딱 넘어서 오바 근무를 하시게 되면요. 월급이 150을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50만 원이 추가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셨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계단 원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단 원가를 흔히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준고정비라 그러시죠.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위의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위의 문제는 시급으로서 계속 일하는 시간마다 계속 급여가 늘어간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는 초과 근무 일수 관계없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일 딱 넘어가면은 그냥 50만 원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다음 아래 갈게요. 다음 16번. 3일에 한 공장에서 100명의 직원이 모두 팀 구분 없이 자, 그럼 직원은 승용차와 트럭에 근무를 하니까 직원에 대한 월급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사용이 돼서 간접일 거예요. 되셨죠? 한 번 더 갈게요. 그러고 지금 들어가시는 게 뒤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승용차 생산과 관련해서 원가 행태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 기역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은 일단 공장장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는요. 위에 직원이 간접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걸 관리하시는 공장장 같은 경우도 둘 다 관리를 할 거예요. 승용차 직원도 관리할 거고 다음에 트럭 생산하는 직원도 관리할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접일 거고요. 공장이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공장은 승용차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비도 승용차로도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 거고 트럭으로도 포함되는 거니까 얘도 간접이에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직접을 찾아야 되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식당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직원이 승용차 직원도 와서 밥을 먹고 트럭 직원도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것도 간접이실 거고요. 승용차용 타이어죠 1번이. 그럼 이 타이어는 승용차로만 사용되니까 이게 직접이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승용차용 타이어는 재료비죠.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 때마다 계속 소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의 변동비로 가실 수 있는 건 답안이 1번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 계속 갈게요. 자, 아래 17번.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의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항목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제조원가는 전산세무 전산회계 하신 분들은 500번대 코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번대 코드는 흔히 들어가시는 게 공장, 제조, 생산이라는 말이 달려있는 코드가 500이시죠? 그럼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건 공장 들어가 있는 게 3번밖에 없네요. 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낚이시면 안 되는 거 광고 선전비는 500번대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800번대밖에 없어요. 되셨죠? 그러고 꽁지가 손실자가 달리시는 건 900번대 코드고요. 전산하신 분들은 본사 건물은 800번대 코드시죠.
광고 선전비도 800밖에 없어요. 쉽게.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물론 광고 선전비 열어보시면 600도 있고 800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시는 거 500하고 800만 얘기라는 거니까 500, 800, 900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 또 갈게요. 그래 답안에 가는 거 3번. 아래 똑같은 문제.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장 제조 생산 찾으시면 돼요. 자, 영업사원급여죠. 800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위에서 방금 얘기했죠. 900번대 공장 가동 오케이 답안에 3번. 외환산이 900번대 이익이에요. 답안에 가시는 거 이것도 아니고요. 다음 또 갈게요. 자 19번 재고자산의 원가로 분류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번대 코드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원재료 구입할 때 운송비용 같은 경우는요. 전산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구입 시 비용은 더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하시죠. 그럼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은 기초에서 매입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운송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거니까 나중에 재료비로 대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제조원가가. 다음 2번 공장 건물 보이시죠? 500번대 오케이. 3번 공장 보이죠? 500번대 오케이. 4번에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매장 건물이죠. 그럼 매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800번대예요. 그래서 답안이 4번. 다음 아래 20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구하면 아까 제가 1대1로 추적 가능한 걸 직접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직접. 추적 가능성이 없으면 간접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간접 같은 경우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원가 다 묶어서 싸그리 전부 다 이제 제조 간접비라 그래요. 되셨죠? 흔히 이제 T계정 보실 때 요 T계정에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는 제조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래 하단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가 맞거든요. 근데 제조 경비는 잘 안 나와요. 직접 제조 경비는 정말 예외의 경우 아니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접 제조 경비는 크게 뭐 특허 광구입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설계료라든가 외주 가공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에 잘 주어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제조 경비를 지금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이 묶여서 제조 간접비가 구성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간접자 달려있는 건 전부 제조간접비라 보시면 되고 흔히 재료비, 노무비라 불렀던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초원가 보이시죠? 단어 정리할게요. 기초원가는 기본원가하고 동일한 말이고요. 직접원가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직접자 달려있는 것들이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원가라 보시면 되고 가공원가는 전환원가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환원가는 아래다 쓸게요.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예요. 되셨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아래 직접 제조 경비는 없으니까 그냥 가린 상태로 할게요. 자, 직접 원가, 기초 원가는 직접 원가라 그랬으니까 직접 원가는 직접 달려 있는 거. 직접 재료비, 노무비 답안에 가는 거 4만 원.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일 텐데 가공 원가가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라 그랬으니까 이거 빼고 됐죠? 만 원, 5만 원, 6만 원, 4만 원 하시게 되면요. 답안에 가시는 거 얼마일까요? 16만 원인가요? 5만 원, 6만 원, 4만 원, 만 원. 16만 원이네요. 그럼 답안에 가는 거 16만 원 답안에 3번이시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문제풀이 20번까지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그러고서 21번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